안녕하세요. 고릴라TV 구독자 여러분, 박창윤입니다. 오늘의 주식, 하루에 한 종목 선정해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와 전략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죠. 제가 오늘 주목하는 종목은 바로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오늘 7% 넘게 빠지고 있고, 소위 추세선 이탈한 이후에 기존을 저점 깨고 내려갔고, 추가적으로 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빠르게 점검을 해보고,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던 주도 섹터의 대장주가 지금 현재 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좀 급락하는 모습이 상당히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장주 가장 많이 오르고 가장 늦게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고 그 대장이었던 에코프로조차 좀 빠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 빠르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좀 빠지는 원인 바로 MSCI 지수 입성에 실패했다. 관련 내용이 나왔습니다. 관련 뉴스를 점검을 해보죠. MSCI 5월 정기 변경이 있었고요. 지난주에 리뷰 그리고 5월 31일자 기준으로 이제 6월 1일날 이런 부분이 편입 편출이 되는 거죠. 정기 변경 결과 관련되어 가지고 편입되는 종목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코스모 신소재, KT, 포스코 인터내셔널 편출 종목 제일기획, 롯데쇼핑, S1, SD바이오센서. 그런데 우리가 기대했었던 에코프로, 금양,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해당이 되는데 최근에 단기 급등 그리고 그와 관련되어서 변동성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편입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다울투자증권에서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MSCI 5월 정기 리뷰 결과 에코프로와 금양은 편입에 실패했다. 처음으로 극단적 주가 상승 조항 때문에 불발됐다는 분석. 그러니까 최근에 단기 급등으로 인한 조항 때문에 불발됐다는 부분.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도 해당 조항이 걸림돌이 될 것으로 언급이 됐지만 2차 전지주 가운데 유일하게 편입에 성공했다. 저는 이게 참 이상해요. 보시면요. 보세요. 이게 에코프로 일봉 차트이거든요. 11만원대에서 82만원. 단기 급등한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편입에 성공한 코스모 신소재 이 친구도 보면요. 보시면 1, 2월 달에 대략 한 5만원대 언저리에서 놀고 있던 주가가 19만 9천원. 거의 이 친구도 거의 한 4배 가까이 올라왔거든요. 둘 다 급등을 했죠.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물론 이 친구는 거의 한 7, 8배 올라왔고 에코프로는 7, 8배 올라왔고 코스모 신소재는 4배밖에 안 올라왔지 않냐. 이거는 에코프로는 단기 급등인데 이 친구는 단기 급등은 아니다.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사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코스모 신소재는 되고 에코프로는 안 되고 저는 이 기준이 참 애매하다고 생각을 해요. 비슷하죠. 올라온 폭의 차이가 있을 뿐. 이 종목은 8배, 이 종목은 코스모 신소재는 거의 4배. 그러면 당연히 에코프로는 거의 8배고 코스모 신소재 4배이기 때문에 단기 급등 아니다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몇 달 사이에 올해 들어가지고 한 이렇게 4배 가까이 올라온 부분이 단기 급등이 아니라고 하면 사실 단기 급등인 종목들은 거의 손에 꼽겠죠. 그럼 단기 급등은 뭐 한 5배 이상이 단기 급등이고 5배 이하면 단기 급등이 아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한 4, 5개월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이 참 저는 애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빠질 거면 둘 다 빠지고 빠질 거면 둘 다 빠지고 들어갈 거면 다 같이 들어가야지. 에코프로 금양은 편입에 실패했고 코스모 신소재는 편입에 성공했다? 참 그게 애매해요. 그죠? 지수 변경 영향에 따라서 전문가들 의견이 엇갈렸다. 뭐 패시브 자금 유입으로 인해서 돈이 더 들어올 것이다. 뭐 얘기 있죠. 그죠? 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지금 보시면요. 패시브 추정 자금 매입 여부 코스모 신소재가 2,200억,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2,100억으로 추산된다. 근데 코스모 신소재도 보면 리뷰 나오고 나서 5월달 들어서는 지금 보시면 5월, 4월 초 고점, 그리고 5월 초 고점 이후에 5월 중순 반기 리뷰 이후에도 지금 계속해서 빠졌어요. 지난주, 이번 주, 지난주였으니까 추가적으로 빠졌다는 거죠. 에코프로 실망감 추가적으로 빠졌고 금양 마찬가지 먼저 빠졌고 최근에는 옆으로 기관 횡보하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반기 리뷰에 따라서 지금 어느 정도 실망감 이런 부분이 나왔지만 주가의 방향성의 크리티컬한 결정 요인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들어갈 거면 시가총액 기준이라든지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감안해가지고 금양이랑 에코프로도 같이 들어가야 되고 특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상징성이 있거든요. 이런 종목은 편입에 불발하고 코스모 신소재는 편입에 성공을 했다? 저는 이게 조금 약간 의아해요. 물론 최근에 이와 관련된 리포트도 많이 나왔습니다. 증권사 의견 하향 보고서, 에코프로 형제주 비롯해 증시 과열에 대한 우려, 최근에 하나증권, 그리고 유진투자증권, 그리고 최근에는 BNK를 비롯해서 교보, 하이, 삼성, 유안타, 대신 등 매수 의견 중립으로 좀 낮췄고요. 한병화 연구원은 매도 의견 냈고 하나증권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죠. 김현수 하나증권 연구원이 먼저 깃발을 꽂았죠. 현재 시가총액이 5년 후 예상 기업 가치를 넘어섰다. 근데 이것도 수산화 리튬 가치에 대해서 좀 잘못 산정했다 관련돼서 노이즈가 좀 있죠. 이번에 다월에서 나와 있는 MSCI 5월 정기 변경 발표 관련 리포트입니다. 에코프로 금양 편입 실패, 18종목, 유동비율 변경, 한국 대만, 비중, 소폭 감소, 에코프로 금양 단기 급등 종목으로 편입 실패. 추가 상승 혹은 하락 가능성 제한적이라는데 최근에는 대장주 흔들리는 영향으로 에코프로 흔들리면서 나머지 종목들도 다 흔들리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 대다수가 단기 급등에 따른 또 차익 실현과 그리고 위에서 사신 분들은 손절성 매물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죠. 편입에 성공한 종목들, 편출된 종목들, 그에 따른 비중 변화, 수급 충격 이런 부분도 지금 나와 있고 유동 비율의 변화 이런 것들 쭉 나와 있죠. 대한민국 비중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 계속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는 인도, 대만, 중국 그 중에서 이제 인도 이쪽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죠. 에코프로타, 금양, 단기 급등 종목 편입 실패.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러면 제가 뭐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단기 급등 종목으로 편입 실패? 근데 왜 코스모 신소재는 들어가지?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대부분 시장에서 예측되었던 종목이라 추가 상승 하락은 제한적이다. 다만 유동 비율 변경 종목이 많아 이에 따른 수급 충격이 발생할 수 있고 2월 리뷰에서는 포스코 홀딩스 한 종목이었지만 이번에는 다수의 종목이 변경이 되었다. 예상 자금, 유입 자금, 큰 종목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포스코 퓨처엠, 지난주부터 셀트리온 그룹주, 호실적과 더불어서 반응이 나왔고 반면 포스코 퓨처엠은 2차 전지 빠지면서 같이 빠지죠. 포스코 퓨처엠 그쵸? 관련된 패시브 자금 유출입 나와 있고 관련된 내용들 쭉 체크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 관련돼서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관련 내용 한번 빠르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에코프로와 코스모 신소재 에코프로 코스모 신소재 에코프로 자 에코프로 기준으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금양 에코프로 MSCI 5월 정기 리뷰 결과 편입 실패 기대감 실망감으로 최근 증권사 매도 의견 그리고 투자 의견도 기존의 매수에서 중립으로 투자 의견 하향 조정. 하지만 지금 보면 2차 전지 쪽에서 코스모 신소재는 편입에 성공했다. 이 부분이 얼마나 공정한지 여부는 저도 좀 계속해서 신경이 쓰인다는 부분도 같이 점검을 해드리고요. 에코프로 폭발적인 실적 성장 이런 부분이 뒷받침되고 있었죠. 20년까지만 하더라도 매출액 8천억, 1조 5천억, 5조 6천억, 올해 9조 4천억, 10조 넘나들 수 있을 것이다.
영업이익단 600억대에서 2배 이상 성장을 했기 때문에 주가도 그에 따른 반응 나오면서 올해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에코프로 BM의 효과 연결로 잡히면서 에코프로는 그와 관련된 아직 상장 안 돼 있는 핵심적인 이런 자회사들 다수 보유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동철 회장 구속 이런 부분이 되었죠. 과열 진단의 구속까지 좀 관련된 노이즈가 있습니다. 소시에테 제네랄 관련된 나비 효과로 인해서 최근에 CFD 전수조사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이 판결이 좀 악영향 미쳤겠죠. 오너 리스크 이런 부분이 또 발생을 한 거죠. 근데 사측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와 관련된 시스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전문 경영인 통해서 경영하고 있다. 지금 자본시장법,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그죠? 그러면서 지금 관련되어 있어는 중장기 공급계약 관련 정보가 전자공시 시스템 기재되기 전에 차명 계좌를 이용해가지고 미리 주식을 사들인 이후에 다 팔아서 11억 원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이런 오너 리스크 이런 부분도 나왔었죠. 최근에 오너 리스크. 하지만 관련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꾸준히 우상향, 올해 9,800억 정도. 물론 밸류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이 친구는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사업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PER보다는 PBR로 보는 것 자체가 맞는데 기존에 2배, 3배대에서 움직이는 PBR이 한 지금 8배대까지 올라갔던 것 자체는 부담입니다. 오너 리스크. 최근에 주가 측면에서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 그로 인한 차익 실현 이런 부분 가파르게 나오고 있죠. 올해 연결 실적 지주사예요. 연결 실적 기준 약 1조 원, 9,800억 정도죠. 9,800억 정도, 9,800억 정도 수준이고 현재 당연히 지주사이기 때문에 PBR 기준 8배대는 부담 요인. 이런 부분이 또 차익 실현 빌미로서 작용하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에코프로 워낙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어 가지고는 지금같이 급락이 나타났을 때 바로 팔 요인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정 부분의 비중 조절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단기 급락 등에 따른 차익 실현 나오면서 단기 급락 이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바이앤홀드로 일단 좀 지켜볼게요. 바이앤홀드로 좀 지켜보고 관망 중장 이적 관점. 다만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좀 반등 시에 비중 조절 여부도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중 조절 점검, 이 부분도 반드시 점검해 나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에코프로 점검을 해봤는데요. 관련 내용 점검을 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통해서 여러분들 의견 알려주시면 그와 관련돼서 제가 또 관련 내용들 체크해서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매주 화요일, 목요일은 화목한 소통하는 날이기 때문에 또 점심 식사 이후에 화요일, 목요일 오후 1시부터는 여러분들과 실시간 소통 방송 만들어 가고요. 이게 낮에 하다 보니까 직장인분들이 참여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는 여러분들 퇴근하시고 나서 집에서 편하게 보시라고 저녁 이번 주 목요일 날 오후 9시에 한경의 정윤선 앵커와 함께 이런 주식 노가리 새롭게 프로그램 런칭해가지고 새롭게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송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거든요. 생생과 함께 또 이제 주식, 술과 음식과 함께 노가리 풀어낸다. 뒷담화 간다는 얘기죠. 이런저런 경제방송에서 장중에서 할 수 없었던 노가리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이번 주 목요일 날 오후 9시입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그럼 오늘 장도 파이팅입니다.